네, 오늘의 주제는 자, 제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될 것 같으니까 자, 여행을 주제로 패션을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행 가방이죠. 아, 그죠? 여행 가방. 여행용 가방의 분야에서 요즘 뭐 루이비통이고 뭐고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잘 나가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리모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독일 놈들이 만든 거. 맞아요. 그래서 쇳덩어리. 이 브랜드를 맞죠. 알루미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9세기 중반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게 태어난 게. 우리가 이미 루이비통을 했잖아요. 1852년이었고. 여행용 트렁크로 탄생한 건데. 그렇죠. 이 여행용 트렁크라는 게 19세기 중반에 다 나와요, 사실은. 에르메스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에르메스는 1년 앞서는 거고. 1792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고야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백화점에 다 들어와 맞아. 있습니다. 본 적 있어. 예, 이 브랜드도 재밌어요. 프랑스와 마르땡이라는 가죽 장인이 만든 브랜드인데 이때도 애완동물들을 기차 여행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 애완용 액세서리,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것도 1890년대가 되면 이미 만듭니다. 기차가 발달하면서 시작됐나 보다. 그렇죠. 워낙 유럽 전역에 깔리다 보니까 고야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1851년 루이비통보다 1년 앞섭니다. 우리 김총수가 잘 아는 스위스의 발리입니다. 아, 발리. 예, 구두 브랜드로 알고 그래도 있지만 일찍 구두 공방에서 출발해서 여행용 트렁크와 가방으로 갔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브랜드 잘 압니다. 1910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창립한 샘소나이트라는 샘소나이트.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샘소나이트가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뭐예요? 이 샘소나이트라는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시 슈웨이더라고 하는 여행용 가방 세일즈맨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제조업체를 설립을 하면서 샘소나이트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정말 단단하고 힘 있는 여행 삼손. 가방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인물로 바로 삼손을 생각을 하면서 그게 삼손 나이트예요, 지금? 그렇죠. 영어에서 원래 IT가 붙으면 그 사람을 서포트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추종한다 이런 뜻으로서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근데 샘소나이트가 한국 분들 중에 한국 브랜드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요? 의외로 샘소나이트가 한국 브랜드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자회사 브랜드가 아메리칸 투리스터라는 삼손을 추종하는 자들? 네, 그렇죠. 처음 알았어. 그럼 리모아도 이 시절에 탄생한 거야? 그렇죠. 여기는 1898년입니다. 근데 다들 가죽으로 갔는데 예. 근데 왜 리모아는 가죽이 아니라 금속으로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가죽으로 만들고 통나무 가지고 트렁크 만들었어요. 자기들도? 예. 그러다가 1930년대에 30년대? 정확하게 1937년에 공장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다 타요. 나무하고 가죽이 나무도 타고 가죽도 타고 원자재가 다 타서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문을 닫아야 되나 보다. 이 경지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근데 그 화마 속에서도 유일하게 타지 않았던 것은 열쇠 부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귀퉁이 부분에 이렇게 금속 부분만 닳지 말라고 달아 놓은 알루미늄만 그대로 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걸 모아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할까? 아들이 고민하죠. 아버지, 우리 이러지 말고 불에 타지 않는 알루미늄 소재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참에 어떨까요? 이렇게 됐던 것이죠. 야, 완전한 전화위복이네. 그렇죠. 웬만한 회사 같으면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고정 자산이 다 탔는데 뭘 해볼 거예요. 남아있는 부품들을 쫙 모으고 요 재질로 그러면 나머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겠죠. 가방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1937년, 9년 요 사이에 연구를 해가지고 최초의 알루미늄으로 된 여행 가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 살려면 살아. 대단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여행용 가방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저는 리모아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매출 1 등이고 아 예 그래요? 루이비통이 뭐고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 어. 너무 잘 나가요. 갖고 싶은데 때로 가격이 사악해요. 그건 저거 인정해요. 괜찮네. 음. 살까 싶었는데 음. 저 정도 줄 만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팔릴까? 어. 이게 평생 라이프타임 개런티라는 거를 2020 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평생? 평생을 그걸 쓸 수 있게 해 줬고 기내 사이즈 트렁크가 얼마나요? 리모아가? 일단 항상 1,000불 아. 이상 다른 브랜드도 뭐 어웨이나 뭐 툼이나 아메리칸 툴스 이런 데는 사실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김총수님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사실은. 음. 금액이 이렇게 사악한데도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 평생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나만 사면 된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만 평생 쓰나. 지겨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찌그러지기도 되게 많이 찌그러지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맨날 스티커도 막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빈티지라고 들고 다니고 좋아하나. 이거는 신형 여행 가방이 줄 수 없는 어떤 다른 멋을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네. 리모아를 사서 음. 써 본 적은 없어 가지고 음. 근데 인제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는 이해가요. 네. 예쁘니까. 예뻐요. 네. 근데 예쁜 걸 넘어서는 리모아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외관적인 어떤 형태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얘네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1898 년에 이 회사 나왔을 때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M자가 쓰여 있는 거를 보실 텐데 이 M자를 자세히 보시면 리모아의 이 로고는 쾰른 대성당을 뒤에다가 그려 놨어요. 이게 옛날 어. 로고입니다. 아 예. 초기에 리모아가 쾰른 베이스 예. 회사예요? 쾰른에서 태어났던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쾰른의 랜드마크였었던 쾰른 대성당을 뒤에 모델로 하고서 인제 브랜드 로고를 만들었죠. 왜 그랬냐면 쾰른이라는 게 기술의 도시였거든요, 중세부터 시작을 음. 해서. 쾰른 대성당을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거대한 대성당을 보고 정말 한동안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600년 음. 넘게 지었다는 그곳. 왜 이 사람은 쾰른 대성당이라는 하나의 아이콘을 자신의 로고로 썼을까 초기에는. 왜냐하면 쾰른 대성당은 중세 시절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건축 기술의 일종의 총화예요. 음. 최고의 기술들이 결합이 된 거거든요. 음. 중세가 되면서 건축도 한 차원 발달하게 되는데 고딕 성당 때문에. 아 이런 느낌이구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사람들이 저 대단한 그 기술을 기술력. 보라." 예. 하는 것처럼 이 시절의 사람들에게 쾰른 성당이 주는 느낌은 '저기는 저런 성당을 지을 만큼의 기술력 있는 도시야.'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13 세기 이후로 고딕 성당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고딕 성당 하면 첨탑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 첨탑이며 목공이며 석공이며 장식 기술 이런 것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벽도 되게 많아서 의사소통도 잘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도 잘하지 않고 그래서 고딕은 툭하면 지으면 무너지고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쾰른이 뭘 했느냐. 오늘로 치면 열린 혁신? 음. 이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서로의 문을 열고 기술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지식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우히튼 메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꼼파뇽이라고 해서 음. 장인들이 자신이 딱 움켜쥐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타인들의 지식을 흡수하고 자기 걸 나눠주면서 고도의 건물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쾰른은 이 기술적 총화의 자존심의 도시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쾰른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 200 개의 부품을 90
개의 공정이 넘는 고도의 공정에서 수제로 하나하나 만드는 가방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기술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로컬의 서사를 결합을 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명품 브랜드들인 디자이너 중심으로 아이덴티티가 형성됐는데 그렇죠. 여기는 기술 그 자체, 네. 그 기술 그 자체가 상징이자 아이덴티티가 됐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리모아가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봐요. 사람 이름이에요. 리모아라는 회사의 창립자는 파울 모르스체크라는 사람이에요. 걔가 있을 때 불이 나고 그 아들이 알루미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아들 이름이 리차드입니다. 독일식으로 하면 리하르트죠. 리하르트의 리, 모르스체크의 모, 이제껏 없었던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방에 대한 특허, 와른자이션, 그래서 합쳐서 리모와가 됐던 거예요. 진짜 무식하게 지었네. 진짜 별거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특허 예. 합쳐가지고 이름을 지었어. 그렇게 해서 이게 리모한 겁니다. 독일 사실 놈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랬는데 이 알루미늄 가방을 처음에는 평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가 1950년대 그루브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제 융커라고 하는 독일의 상업용 비행기 제작사에서 만든 F-13이란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루브 문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따온 거구나. 예, 그런 산업, 업종의 다양한 기술들이며 트렌드며 이런 거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들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와서 알루미늄에 적용을 해 가지고 오늘날 그루브가 있는 리모아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때 가장 앞선 기술의 총아인 비행기 동체에 쓰였던 금속의 그렇죠. 문양을 가져왔다 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술에 민감했구나 여기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리차드의 아들이었던 디터라는 이제 손자입니다. 걔는 방수용 사진기, 케이스 이런 거 만들어요. 지금도 영화 장비들을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촬영 장비들 저는 90년도 말에 영화사를 다녔으니까요. 필름으로 영화 만들던 시절에 카메라 담는 케이스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움푹 홈이 패여 있는 큰 가방들인데 맞아. 저게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그게 리모아였던 겁니다. 금속으로 만들고 바퀴 달린 거예요. 360도 회전하는. 그것도 최초로? 예, 그것도 만든 애들이고 여행을 자주 다니셨으니까 TSA라고 교통안전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저도 그 꼬라지를 한번 당했는데 미국에서 트렁크 뭐 들었다고 의심되면 깨버리잖아. 되면 바로 박살내죠. 저도 네. 그래서 아작이 한번 난 적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TSA 자물쇠죠. 표준 자물쇠가 만들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TSA 하면 뉴욕 쌍둥이 빌딩 터지고 나서 그 직후에 제가 뉴욕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가 어떤 할머니가 통화했는데 계속 금속이 몸에 하고 있으니까 벗어라 그랬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안 벗는 거예요. 이거 죽은 남편이 준 거다. 그것 때문에 끌려가시던데요. 가지고 옷 다 벗기고 검사하고 막 이러던데 그런 TSA의 강명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TSA 열쇠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또 했습니다. 이 TSA 자물쇠도 그러면 리모아가 좀 예, 그걸 한 겁니다. TSA 자물쇠는 모든 여행용 가방의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렇죠. 공항 검색대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부시지 않고 네네네. 마스터키로 돌려서 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행용 가방을 만든다는 거는 여행을 하는 사람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을 해야 옳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왔던 게 TSA 자물쇠였습니다. 디자이너 스토리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 그렇죠. 독일 사람 다 와요. 독일. 그렇게 장인 정신, 맞아요. 첨단의 기술의 적용, 예. 항상 최전선에 서 있다. 항상 최전선에 서 있고 그러면서 흔히 PC 가방이라고 말하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합성 수지로 만든 이 가방이 또 나오면 또 굉장히 경량화의 또 최일선에 서게 되는 가방 브랜드가 됩니다. 하나 사봐야 되겠네. 그런가요? 저렇게까지 비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안 샀는데. 네. 하나 정도는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아니 더 그래서 기내용 정도로
얘네가 이 경량화를 위해서 죽어라고 싸움을 했던 게 70년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안 샀냐면은 예예. 이런 스토리를 모르니까 음. 저만큼의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음. 비싸다 비싸지 않다를 떠나서 하나 정도는 뭐 듣고 보니까 네. 조그만 거 하나 정도는 네. 사실 세상의 모든 기술은 어떤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1970년대에 에어포트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납치되는 거요. 어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70년대에 그 사건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납치가. 네. 그때부터 기내에 들어가는 수하물에 대한 검사가 그렇게 심해졌대요. 음흠. 그러면서 무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령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음. 보니까 여행용 가방을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만드는 거. 인제 이게 숙제가 됐었던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도 등장을 했던 거고. 기술을 중심으로 워낙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타고 배낭여행의 1 세대분들 제가 어떤 행동했는지 알아요. 각 나라의 국기가 있는 엠블렘을 맞아. 이 배낭에다가 바느질을 했죠.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내가. 그때는 유럽이면 국경을 지나다닐 때마다 도장을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스티커, 공항, 그렇죠. 도장 이런 거 잔뜩 배낭에 갖다 붙이고 그랬죠. 사실은 리모아도 그런 걸 한 거죠. 당신의 이 가방은 비싼 대신에 평생 개런티를 해 줍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가방에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불에 안 타고 단단하고 가볍지만 잘 찌그러져요. 그리고 스크래치도 잘 나고. 그래서 이 홈이 패여 있는 그 그루브 형태를 만든 게 홈이 있으면 좀 흠집도 덜 나고 쌓아뒀을 때 미끄러지지도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찌그러지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래 놨는데 2022 년부터 뭘 했냐면 리크래프티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스티커 덕지덕지 갖다 붙인 거를 가지고 오면 거의 그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줘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걸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물품을 살 수 있게 해 주고 대신에 그 헌 거를 받아다가 옛 주인의 어떤 손맛이나 때가 묻은 거를 지우지 않고 새 걸로 만들어서 빈티지 케이스로 다시 재판매하는 훨씬 남는 장사인데? 남는 장사죠. 음. 사고방식 자체가 기특한 면이 있어요, 지속 리모아가.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또 면이 있고 이런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2015 년부터 계속 매출이 1 등이었습니다. 다른 여행용 가방 회사가 끼껏 해 봐야 1년 매출이 5% 오를 때 여긴 30% 씩만 오른 거예요. 기내 사이즈 트렁크 음. 제가 최근 10년 사이만 하더라도 한 서너 개 바꾼 것 같거든요, 벌써. 예. 어이구 많이 막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서너 개는 쓴 것 같아요, 벌써. 음. 이 리모아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네네. 가격대가 이 정도니까 음. 조심해 쓰겠지. 조심해서 10년 내내 계속 이것만 썼을 것 같아. 네. 그런 측면에서라면 음. 서너 개의 가격이랑 이거 하나랑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리모아는 사실은 나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가방이다라고 하는 한 측면에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그럴 만들고 거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차라리 20대에 사 가지고 평생 쓰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30년간의 여행 역사가 이 가방 하나에 다 담겼다. 그래서 사실 이런 리모아는